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찬란했던 삼성조 시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서기 전 BC 국통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환인, 환국, 환웅, 배달, 그다음 단군, 조선으로 크게 이어지는 우리 국통맥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인, 환국은 이제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무려 3301년 동안 나라가 이어졌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국, 연대, 그 다음에 7분의 그 환인, 그 성함만 이제 전래되고 있습니다. BC 7197에 세워져서 이제 BC 3897에 문을 닫았다. 그 정도 알려져 있고, 안파견, 혁서, 고시리, 주의양, 석재임, 구을리, 지위리 7분의 환인 이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7분의 성함이 사람 7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명이 3301년을 다스리려면 한 분이 조선시대 하나씩 다스려야 되는데 그건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분의 성함 중에 적어도 2-3개는 가문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뭐 한 가문이 몇백 년씩 다스리면 당연히 3301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인, 환국에서 출범해서 이제 환웅, 배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마지막 지위리 환인이 우리 거발한 환웅에게 그 천부인을 주어서 내려보냈죠. 그래서 백두산 쪽으로 내려와서 건국한 것이 개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BC 3897년이고 그것이 개천 1년인 것입니다. 그 다음 환웅 배달은 그래서 18명의 환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18명의 그 환웅이 다스린 그 1565년 그 역사가 배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단군 조선도 신화라고 하는 마당에 배달은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죠. 우리 배달민족 교과서에 배달이 안 나옵니다. 참 비극이죠. 근데 환웅 배달이 이어지는 동안 대륙의 남쪽에서는 사망오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요 위는 지금 우리 역사고 밑은 중국 역사인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 배달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역사, 화족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통치 세력은 다 동이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단고기에 보면 여기 이 통치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나라,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진나라부터 우리가 화하족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라가 번성하면서 이제 중국의 역사가 대륙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발해가 망하면서 영토의 대부분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 전은 어쨌든 대륙이 우리 거였고 그래서 진시황이 이 지긋지긋한 동이족의 통치를 끝내고 싶어서 자기를 시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시작이다. 그리고 분서경유는 역사책들을 전 태운 사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시황도 훌륭한 임금인데 뭐 화가 나서 역사책을 태우고 그럴 사람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시황조차도 그 아버지 여불이나 뭐 이렇게 엮어서 역시 그쪽도 배달족이었다 뭐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자도 모른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판단곡에 명확하게 기술된 우리 군주들만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사망오제 시대 이를 전설이라고 보고 하상주를 황하 문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사로 보고 전설로 보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천문유초에 일월오성 개합 제자라는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망오제 시대도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즉 천문대가 있었다는 말은 전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망오제 시대는 뭐냐? 한마디로 환웅배달의 제후국가입니다. 예. 우리가 천자죠. 실제로 환웅배달의 14번째 좌오지 환웅이 치우거든요. 그 치우가 최초의 천자다, 그런 말이 사마천 사기 해석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천자란 말 자체가 환웅배달에서 출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오제는, 사망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태오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제는 소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 이렇게 5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순 시대는 사망오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중국에서 영웅을 얘기할 때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요는 요순 시대 요왕이 당나라 왕이었어요. 나중 당나라하고 다릅니다. 예. 그리고 순왕이, 요순의 순왕이 우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요, 우순이라고 하고, 하우, 하나라는 우왕이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라 우왕이 하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말기에 주지육림을 한 걸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걸왕을 세운 임금이 상탕입니다. 탕왕입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도 역시 또 같은 운명을 겪어요. 이때는 걸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또 주지육림을 하는 주왕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좀 헷갈리는데 주나라한테 망한 임금 이름이 주왕입니다. 이번에는 주나라의 문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근데 문왕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왕은 강태공이란 책사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 전에 뭐 유리의 성에 갇혀서 옥살이도 하고 해서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뜻을 못 이루고 죽고,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 이제 주공은 문왕이 생전에 세워놨던 그 주역을 이어받아서 다시 또 그 연구를 해서 주역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역은 이제 공자에 의해서 시빅 같은 책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역사 흐름은 그렇게 이어졌는데, 우리가 요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을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삼성은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합니다. 환인, 환웅, 단군을 기리는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조 시대를 재조명하는 어떤 문화가 다시 불붙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망오제 시대의 그 두 번째 오제 전욱고양 시대에 일월오성 개합 제자라는 천문관측 기록이 있다.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성치루보다 700년 전 겁니다. 오성치루는 이때죠. 이때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들었을 때, 이때가 BC 1733입니다. 이때가 흘달 50년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월오성 개합제자는 사망오제 시대에
두 번째 오제 시대의 그 오성 결집 기록입니다. 하나라 이제 우왕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상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을 거쳐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진시황이 등장하고 저는 화족의 영웅은 한고제라고 봅니다. 한고제는 등극했을 때 또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천문유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국의 모든 기록이 다 우리나라 책에 있고 중국 책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시면 이 사망오제에서 중국 역사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중에 태오복희와 염제신농은 다루지 못하고 황제 헌원부터 사마천의 사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달은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다시 복습해 보면 배달의 영웅이 두 분이 계셨죠. 한 분은 태오복희, 한 분은 치우천자입니다. 태오복희는 음양오행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치우는 영토를 더 넓혀서 수도를 청구로 옮긴 분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행정수도를 아예 대륙 복판에 세운 것이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행정수도를 대륙에 세울 수 있는 임금이 과연 또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희는 태극기를 만드신 분이고 음양오행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태오복희는 중국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태오복희가 중국 사람이 되면 우리는 중국제 국기에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치우천자는 중국 도깨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번째 환웅을 우리가 치우라고 부릅니다. 그 치우는 제후국인 황제 헌원을 73번 싸워서 73번 이기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역사에 없으면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고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그 나라입니까? 요새 유행어로 이게 나라냐. 예. 정말 배달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복원을 해서 우리 국사책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이 들어서고 왕검 단군이 이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 이쪽 하상주 역사는 여기 마디가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군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통맥의 맨 마지막으로 182년밖에 안 되지만 북부여가 있습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해모수가 세웠고 임금님이 6명이 이어졌습니다. 6분이 이어졌는데 첫 번째 임금님이 해모수고 5번째 임금님이 동명왕입니다. 동명왕의 따님이 파소공주고 그 파소공주님의 아들이 박혁거세입니다. 제가 69대손인데 우리 박 씨의 시조는 알에서 나왔다는 건 설하고 북부여의 5번째 임금님의 따님이 박혁거세 모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은 적도 없죠? 북부여라는 나라 역사책에서. 지금 광개토 태왕비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주몽은 북부여 출신이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몽이 이 북부여의 6번째 임금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막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고구려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 아는 만큼 보여서 역사를 즐기고 싶은 분은 그냥 골치 아프게 애우지 않고 그냥 즐기고 싶은 분은 이 그림을 펼쳐놓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그 방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천절이 있는 나라인데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인데 어떻게 개천가라는 노래가 없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인, 환웅, 단군을 우리 국통맥을 노래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천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여기서 강의를 정리하는 마당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천가.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그러니까 해와 달 내려와, 왜 산봉우리가 5개일까요? 음양오행 우주죠. 그러니까 음양이 이제 뭡니까? 달과 해지요. 태음이 달이고 태양이 해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오악은 이제 오행을 말하는 거죠. 일월로봉도에 나오는 것이 음양오행 우주입니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에는 삼조고가 있다고 믿었죠. 우리가 천재 지낼 때 그 태양 깃발에 거기 삼조고가 있었죠. 그럼 달에는 두꺼비가 있었고요.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지금 백두산이 뭐 북한 거냐 중국 거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백두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예, 북두칠성, 남두육성은 우리나라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남두육성도 북두칠성처럼 독립된 별자리가 아닙니다. 궁수자리라는 별자리 한 부분을 남두육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6개의 별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잠깐 이제 간주가 들어가고요. 다시 또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청룡주작 비상하고 백호현무 포효하니 천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이 부분을 작사할 때 청룡하고 주작은 새니까 청룡도 날아다니니까 비상하고 백호는 호랑이니까 현무는 이제 뱀 비슷한 거죠. 요거는 비상했다고 하면 되는데 날개가 있으니까 요건 뭐라고 할까 했다가 포효라는 단어가 있지. 그 포효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즐거워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 천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뭘 알아야 이런 것도 작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잘 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도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문화를 한번 승화시켜 보세요. 본인도 즐겁고 그 다음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뭐 남이 인정해 주든 말든 여생을 보내시는 이제 우리 정년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도 공부하면서 우리 문화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그 우주론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환인 환국 때는 천부경이 있었고요. 이 환웅배달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복희입니다. 그래서 요때 복희가 만든 하도하고 복희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라 우왕이 만들었다는 낙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문왕이 아들 주공과 같이 만든 문왕 8개와 주역이 등장합니다. 주역을 약간 좀 밀어놓은 이유는 공자까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우주관을 공부하려면 머릿속에 이 역사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하는 우리 우주관이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왜 4천, 3천, 2천, 1000에서 여기가 0이 돼야지 왜 1로 썼느냐 고쳐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BC하고 AD는 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갑니다. 0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착오를 일으킵니다. 뭐 우리 연도 계산하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천가라는 노래도 만들었지만 어떻게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3대 한국천문연구원장, 4대 한국천문연구원장을 하면서 계속 개천기라는 그 스토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관장을 하다 보니까 자리에
침착하게 앉아서 이렇게 뭘 추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메모만 잔뜩 해놨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2011년에 이제 원장을 물러나면서 좀 이제 시간이 생겨서 바로 개천기라는 소설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고 정리를 했더니 제가 2011년 5월에 물러났는데 금방 정리했어요. 그래서 음력 개천절에 그 보통 책 발행은 1일, 15일 이렇게 하는데 그 음력 개천절에 제일 가까운 날 그 개천기 초판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가 마침 환단곡이 100주년이 되던 음력 개천절이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개천기란 소설을 쓰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개천기를 왜 썼냐면 이 삼성조 시대가 그냥 환단곡이 책밖에 없어요. 이걸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풀어간 책이 없어서 제가 뭐 재주는 없지만 옛날에 SF를 좀 쓴 경험도 있고 해서 여기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개천기 시리즈를 쓰면서 한 번도 인세를 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자 가격으로 인세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줬고요. 돈을 벌기는커녕 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을 10년 동안 했어요.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때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소설을 나름대로 남겨놨는데 일단 개천기를 처음 쓸 때 우리 거발한 환웅이 천부인을 받고 내려오는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구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유명한 소설가도 아니고 그 아주 성스러운 경건한 부분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부분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저는 두 번째 환웅의 이야기부터 개천기 초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인공은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가 그 1인칭입니다. 천문학자가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내가 왓슨이면 이제 홈즈가 있는 거예요. 그 홈즈가 바로 이제 책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천문학을 가지고 문신하고 같이 천부경을 정리하고 또 무신하고는 그 적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그런 삼총사역입니다. 그거를 써고서 이제 그만 쓰려고 그랬어요. 그냥 개천가도 만들었고 개천기도 있고 이제 됐지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웅배달의 두 영웅이 태호복희하고 치우천자가 있는데 치우는 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악마 때 많이 알려졌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태호복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복희를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너희 나라 태호복희라는 책이 있어 했을 때 제 책이라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호복희라는 책을 또 한 2년에 걸쳐서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 권 낼 바에는 치우천자까지 보통 치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는 치우천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천자가 사실 치우예요. 그래서 배달 3부작을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뒤는 더 재밌는 거야. 왜? 한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들었을 때 항상 폭군이 나타나야 재밌잖아요. 상주도 마찬가지고. 또 일단 왕검단군이야 뭐 단군조선 시작할 때라고 하지만 한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들었을 때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있었어요. 유의자를 알면 우리나라 상고사를 꽤 잘하는 분입니다. 유의자라는 이름을 아직 못 들어보셨으면 아직 공부 더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마침 이때가 또 오성치루가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유의자, 뭐 소설이니까 유의자가 조금 더 오래 사셔가지고 오성치루를 보면서 돌아가시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나라가 멸하고 이제 강태공이 들어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태공이 누군지는 다 잘 알죠. 낚시꾼이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을 돕다가 문왕이 죽어서 아들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 봉건제도를 출발시켰다. 그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태공이 또 저절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3부작을 또 완성을 했어요. 저는 현재 북부여 2부작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북부여는 역사가 짧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모수란 분이 있고 동명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여기까지는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완성되면 하늘이 9천이니까 9권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개천기 이제 외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우리 올바른 우리 역사를, 우리 환단고기 역사를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